예,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미리 볼만한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는 히든 챔피언 MTN 특집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증가되고 있죠. 화면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놀라운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배정이 되는 주식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비하기 전인 주식, 이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장내 주식은 왼쪽에 아파트나 상가에 해당이 되겠고요. 장외 주식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장외 주식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코넥스 시장, KOTC 시장, 그리고 사설 운영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히든 챔피언은 그중에서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넥스 기업에는 아직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우수한 기업,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혁신 기업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8주간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 메디젠 휴먼케어의 대표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동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메디젠 휴먼케어는 2012년도 7월에 법인 설립을 했고요. 2016년 1월 달에 지금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을 통한 질병 예측 분석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텔로미어 분석을 통해서 항노화 분석을 또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에 맞는 약물, 그리고 약물 부작용, 약물 용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항암제, 그리고 항고혈압제,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의 용량을 유전자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모와 태아의 질병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산전 진단, 그리고 체내에 있는 미생물의 군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측정을 해서 이런 질병이라든지 건강 관리를 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용량의 유전 정보 빅데이터 뱅킹을 구축을 했고, 이를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바이오 신약 부분 중에 하나인 유전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 유전자 진단을 받고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때 절제술을 하면서 알려진 그런 분야잖아요. 네. 이제 국내에서 유전자 검사 분야 1위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좀 자랑거리부터 말씀을 주신다면요. 저희는 2012년도에 비록 세워서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만,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1994년도부터 동양이나 서양,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교수로 있었던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도 이런 다양한 샘플과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질병이라든지 사람의 신체 특성, 그리고 약물, 여기에 관련된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이를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빅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보다 질병을 예측을 하고 약물 부작용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이를 아울러서 유전체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개인 맞춤형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유전자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검사이잖아요. 네. 장비나 이런 쪽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장비를 직접 생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장비에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으로 만든 DNA 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플랫폼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빅데이터 사업 위주로 하고 계신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 업종 자체가 요즘 좀 경쟁이 심화되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한데요. 현재 네. 상황은 어떤가요? 네,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12년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에
처음에는 약 3개 회사만 이제 이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병 예측 검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유전체에 대한 그 국민의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군수 업체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가격으로 승부하는 이제 그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시장 확장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머무른 기업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최고 수준의 유전체 회사로 발돋움하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물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질병이라든지 또는 유전체 신약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영양제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과 이런 그 질병 관련된 플랫폼 사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새 이제 그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는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그 심리가 많이 그 커져 있는데 저희도 이런 그 반려동물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맞는 영양제라든지 사료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해외의 판로 개척도 조금 하시면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반려동물과도 이제 맞춤 서비스도 네. 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뭐 반려동물 말씀. 전반적인 매출 구조라든지. 이 매출 구조는 이제 다른 그 회사들하고의 협력 사업을 해서 JV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 지분 쉐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그 매출에 대한 이익을 서로 이제 공유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지분이 49% 정도 이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전체적인 이득을 저희가 그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 매출의 증가세가 잡히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2016년, 17년, 18년 이 3년 동안을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제 기반을 닦았다라고 하면 2019년도부터는 약 한 1억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을 위주로 이제 그 JV를 만들면서 매출이 오가기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뭐 해외 무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이 매출액이 약 한 8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이 코로나 그 일 때문에 그게 좀 주춤되고 있는데 코로나 타격을 받았군요. 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키트를 직접 이제 개발을 해서 예. 이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판매를 해서 그 매출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만회해 보려고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 키트를 지금 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연구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나서 예. 이제 다음 달 초에 저희가 이제 시제품을 냈고 이미 이제 저희 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제품을 이제 보내받고 그 샘플에 대한 우수성을 이미 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수출 허가라든지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단 키트 사업 쪽도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매출은 현재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네. 실적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네, 네. 말씀을 주신다면 수치화된 네. 부분을요. 작년 대비해가지고는 약 그 초반에 저희 상반기 때만 해도 약 한 40% 정도가 매출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하는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유전체 분석 사업인데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센터를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이 대부분 3Q, 4Q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상반기에는 주춤했지만 이미 3Q에 약 한 12% 정도가 작년 대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3분기에 증가를 했고요. 네, 예. 그래서 4Q에서는 작년 대비 약 한 20에서 25% 정도
늘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작년보다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이제 그 높은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 해외 매출을 계산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외 매출이 또 이 한 달 반 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네. 작년보다는 약 한 10 내지 15% 정도는 매출 향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봤을 때 10%를 웃도는 네, 네. 실적 성장세가 작년보다 있을 것이고 이제 해외 매출의 플러스 알파를 네, 좀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4분기만 따졌을 때는 그 전년보다 한 25%가량의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꾸준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진단 키트에 대한 모멘텀과 앞으로의 이제 유전체 분석,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쪽으로 무게중심을 싣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네. 계획은 어떤지인지요? 이제 원래대로였었으면은 저희가 예. 올 그 상반기 때 이 기술성 평가를 신청을 해서 예. 저희가 이제 기술특례 상장으로 입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외 사정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뒤로 그 딜레이는 시켜놨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지정감사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정감사를 받고 그리고 기술성 평가를 12월 달 내로 이제 신청을 할 것이고요. 이 기술성 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그 원큐 즉 1, 4분기 내로 저희가 그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입성이 아니라 1분기에 신청인가요? 코스닥 시장에? 이제 그 상장 예비 청구를 네.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상장 예비 청구가 만약에 되고 네. 받아들여진다면 최종 코스닥 시장의 입성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세요? 저는 뭐 상반기 내로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내년 하고 상반기 있습니다. 정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그 메디젠 휴먼 케어는 유전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그 융합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건강 복지에 이바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초심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인에서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이 정밀 의료에 관련한 헬스케어는 1위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신기술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상용화시켜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높은 인지도를 가진 그 정상의 그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히든 챔피언 오늘은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 유전자 분석 기업 메디젠 휴먼케어 신동직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